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시대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때쯤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예, 보세요. 저도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지만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미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의상을 먼저 갖춰 입어봤습니다. 어울리나요? 아, 그래요. 아,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화가,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전국에 지금 멋지게 장식이 됐습니다. 보면 뭐 우리 KBS 앞에 와보셨나요? 연인과 가족과 함께 한번 와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불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마차 노나파 각종 색깔로 너무너무 예쁘게 추리가 돼 있는데, 또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 또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 그런데 요즘은요, 예전과 다르게 1월에 겨울방학을 시작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방학이 언제 시작하는지, 며칠인지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방학 때 신나게 놀고 무럭무럭 자라고 건강이면 그만이죠. 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커가길 바라면서 울산시대 기분 좋게 여러분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 시민들이 주목한 뉴스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시작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20일이 남지 않은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 12일에만 울산에서는 6개 선거구에 모두 11명의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해져 총선 분위기는 더욱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4위는 감소입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신혼부부 감소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울산의 신혼부부 수는 지난해 기준 22,600여 쌍으로 2021년과 비교해 8.5%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8.9%의 감소율을 보인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1위와의 격차는 0.3%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3위는 연말연시입니다. 울산경찰청이 내년 1월 2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치안 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범죄 취약 지역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스토킹, 주치폭력 등 주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인데요. 특히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주 야간 상시 단속과 음주운전 사례가 많은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일제 단속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학대입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유기묘 20여 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잔혹한 범행은 남성과의 연락이 끊기자 고양이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찾아간 카페 회원들에 의해 발각됐는데요. 남성은 지난 5월부터 고양이 24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제 키워드 1위는 결국입니다. 울주군이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임차한 노면 살수차가 비가 내린 날에도 상당 기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주군 의회에 따르면 울주군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예산 9천만 원을 투입해 도로 노면 살수차 2대를 임차 운영해 왔는데요. 결국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지적되며 폭염 대비 살수차 비용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결국 삭감됐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송골매의 눈빛을 가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골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예. 앞으로 제가 인사를 드릴 때 예. 송골매라고 해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네. 옆에서 아르르르 이 새소리를 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웃지 못할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네. 최근에 울산시 의회를 포함해서 각 구군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심사를 마친 곳도 있을 테고 아직 진행 중인 곳도 있을 텐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맘때가 되면 의회들이 추경 예산안이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근데 올해도 역시나 집행부의 엉터리 행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울주군 의회가 이번에 지적을 했던 게요. 여름철 도심의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살수차를 운행을 하는데 이 살수차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역사에 나오는 그 살수 대첩 뭐 이런 건 얘기 들었습니다만 살수차라고 하면은 폭염 때 네. 그 뜨거워진 도로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차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겁니다. 네, 이 울주군청이 살수차 운영을 이제 민간 업체에 위탁을 했는데요. 이 운영을 맡은 민간 업체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넉 달 동안 이 살수차 2대를 이제 동원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 2대군요? 예, 그런데 비 온 날에도 이 상당 기간을 물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네. 비가 내려서 도로에 물이 흥건한 상황인데 살수차가 다니면서 빗물 위에 살수차 물을 또 뿌려요? 네, 그랬던 것으로 이번에 밝혀졌는데요. 오호. 자, 이 민간 업체가 실제로 살수차를 운행을 하면서 쓴 작업 일지를요. 이번에 울주군 의회가 이 작업 일지를 넘겨받아서 기상청에 발표한 기온과 강수 현황을 일일이 이제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비교 분석을 했다. 야, 이 꼼꼼도 하시네. 그래가지고요. 이 살수차 한 대가 넉 달 동안 운행한 날이 65일인데 65일? 이 중에서 비 온 날이 23일이나 됐습니다. 자, 민간 업체가 올해 9월에 작업한 일지입니다. 이게 달력을 보시면 우산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비 온 날을 표시를 한 거고요. 그 옆에 밑에 차는 살수차죠? 예, 살수차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 날에 살수차를 운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허. 그리고 13일하고 20일, 21일을 자세히 보시면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비가 13일에는요 45mm, 그리고 20일과 21일에는 각각 40mm, 60mm 정도 왔거든요. 많이 근데 왔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온 날에도 살수차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네. 이 살수차 운영 계획대로라면 폭염 특보 시에 살수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6월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덥지 않은 때인데 이게 폭염 주의보 기준이 33도 이상이거든요. 근데 사실 33도 이상인 날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도 한 달에 반 정도를 불필요한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18일을 보시면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때는 정작 살수차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일 날? 네, 18일. 일요일? 네. 쉬었네. 그럼 더위도 쉬었나? 자, 기온이 높을 때 필요할 때는 안 하고 정작 비가 와서 필요 없을 때는 하고 그 말이죠. 그렇죠. 네. 그거는 청개구리가 하는 건데 그렇게는 반대로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울주군청이 이제 작업에 대해서 명확한 그 세부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민간 업체가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우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물을 그 차에 담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취수 시간 얼마, 운행 시간 얼마, 휴식 시간 얼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취수하는 시간을 뭐 기사가 세워놓고 2시간 담으면 기준이 전혀 없다 보이면 어떤 차를 쓰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것도 파악도 안 돼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업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당연히 군청이 관리도 하고 감독이 있고 그게 다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네. 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한 업체도 문제지만 사실은 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집행부가 더 문제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집행부가 월 한 2회 이상을 살수차에 함께 탑승을 해서 이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살수차를 넉 달 동안 운행하는 동안
딱 한 차례만 관리 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얘기도 이상우 의원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월 2회 이상 합성을 해갖고 그 전체적으로 물 뿌리는 걸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성을 했나라고 하니까 전체 딱 한 번을 나갔더라고요. 이렇게 생색내기를 하기보다는 네. 정말로 실질적인 폭염에 대응하는 살수를 하든지 정말로 기온이 더 올라가면 예산을 더 잡아가도 정말로 실질적인 살수를 해야 되는데 전시 효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도 관리 감독하지도 않고 행정에 낭비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 감독 없이 예산의 낭비 아니냐, 이게 효과가 있을까? 뭐 이렇게.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부분 같은데 그 살수차가 효과가 있긴 있는 거지요. 이 대개 살수차로 물을 뿌리는 이유가요. 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폭염에 따른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이제 극히 일부 도로에만 사실 작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표면의 열을 좀 잠시 잠깐은 식힐 수는 있어도 저감됐다라고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사실 물을 뿌리고 난 이후에 좀 습기가 마르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다시 또 퍼지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저감이 됐다.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뭐 안정 효과만 있을 뿐이지 좀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잘 좀 지적을 해줘서 이번에 또 예산이 또 삭감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라고 해서 의례적으로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더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미경 시사평론가가 아주 그냥 오늘 맨눈으로 네. 그 지적이 아주 여기 탁탁 들어맞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송골매니까요. 조금만 띄워주면 또. 자, 얼마 전에 그 이 자리에서 울산 지역 의원들의 입법 활동 수준이 전국에 최저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번에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잘못된 건 지적을 또 해줘야 되고 또 지적을 고치면 또 상원 또 포상도 또 해줘야 되고 하여튼 집행부를 감시하고 잘못된 행정을 고쳐나가는 역할 계속 이렇게 해준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다음 랭킹 뉴스는 이거 정말 이거 방송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또 속상한데 고양이를 숨지게 한 고양이를 죽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네. 뉴스를 봤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요. 이제 예. 무료로 분양받은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2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짜증나. 지금까지 희생된 고양이만 24마리나 되고요. 정말 마음 아픈 거는 이 희생된 고양이들이 유기된 고양이들이었다는 겁니다. 네. 참 답답하네 진짜. 네. 예? 스트레스 때문이지. 바로 이 고양이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 눈망울 보고 그 기억. 야, 마음 따뜻한 주인을 만났어야 할 고양이를 20대 남성이 분양하겠다고 데려가서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한 거네, 진짜. 그렇죠. 네. 야, 정말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속상한 것보다 열받은 그런 표정들이에요. 보통은 전 주인이 분양을 하면 우리 고양이가 잘 살겠거니 할 텐데 고양이를 죽였다는 이거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이 남성한테 이제 그 고양이를 분양해 준 사람이 여러 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이 고양이를 분양받고는 연락이 뚝 끊긴 겁니다. 어허. 그래서 전 주인 입장에서 사실 좀 생사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지, 어떻게 크는지. 그래서 이제 회원들이 이제 이 남성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양이를 좀 찾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남성의 집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어허. 이 남성이 그 회사원이었는데요. 이제 부동산에 그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을 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랬다? 이거 진짜 나쁜 사람이네. 아니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든지 나처럼 먹어서 스트레스 풀든지 이게 정말 짜증나네. 왜 죄 없는 그
아주 이쁜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를 죽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이 변호사에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다고도 합니다. 아니, 네. 고양이를 그렇게 이쁜 고양이를 많이 죽여놓고 자기는 벌 안 받으려고 빠져나가려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거 처벌이 더 강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 강력해야 돼 이거는. 이런 이제 동물 학대 사건이 사실 그 뉴스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처벌 수준이 좀 미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늘 있어 왔는데 좀 여전히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1,400명 조금 넘는데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좀 국민 법 감정에 좀 미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솜방망이로 처벌했어요. 불방망이로. 야, 이 어떤 생명이라도 모두 귀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해하는 것만큼 나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잔인하고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처벌이 마련되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랭킹 뉴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미경 송골매. 수고하셨어요. 남미경 송골매가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